두 얼굴의 가족, 즐거운 우리집 또는 지긋지긋한 집구석.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가정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함께 이룬 가정, 행복 역시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쉬운 예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3번, 적어도 2번,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1번은 어김없이 이를 닦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하고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자. 가족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던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했던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행복한 가족의 7가지 공통점.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이 통한다.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서로에게 헌신한다. 가족 공동의 가치관이 있다. 웃음이 넘친다. 가정에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가정 경영의 출발점은 목표 세우기. 가족 목표 수립의 원칙. 일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매일 줄넘기 100번 이상 하기. 한 달에 1번은 온 가족이 서점 방문하기. 결혼 기념일엔 반드시 부부만의 시간 갖기. 돌아보면 나는 운전면허증을 딸 때보다도 준비 없이 남편이 되고 대학 입시 때의 반만큼도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가 된 건 아닌가 싶어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아내는 내게 아버지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격려를 해주지만 내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무엇을 챙겨줘야 하는지 좀 더 공부하고 준비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웠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가족혁명 남편이 만든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껄끄러울수록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아주 작은 배려에도 아내는 감동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내준다. 서로 주고받는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아주 작은 아량만 베풀어도 아내와 가족이 확실히 달라진다. 아내이며 어머니인 여자들은 남편이 건넨 한 주걱의 배려나 아량을 큼지막한 파이로 바꾸는 마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켜주는 상담의 힘. 아버지의 과음과 폭력으로 가족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간 가정이 있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극도의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다 못한 대학생 딸이 상담을 신청해온 케이스였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탓에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고 했다. 이 가족이 상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얘기를 나눠보니 이 아버지 역시 성장기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도 갈등이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신이 꼭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폭력성이 아들에게까지 세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이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온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 문제는 한결 쉽게 풀리기 시작했다. 대화, 준비하고 시작하라. 진심으로 들어주면 통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분명하게 No.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요점만 간단하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부부가 가족 행복을 결정한다. 고부 갈등, 그 영원한 숙제. 고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시어머니의 상실감,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시어머니에게서 친정엄마를 기대하지 말자. 시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자. 남편에게 편가르기를 강요하지 말자. 무조건 참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자. 남편이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자. 부모님의 부양 문제는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자. 건강과 안전이 먼저이다. 돈 쓰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자.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들, 음식 조절, 운동, 책 읽는 습관을 심어주자. 자녀의 숨은 재능을 찾아주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이의 성적이 오른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안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이 가장 큰 자극제이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직접 하게 한다. 아빠의 쇼가 엄마의 설명보다 낫다. 엄마의 설명이나 요구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가사 분담표를 만들어서 실천해 보는 것도 교육적이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이성관과 결혼관을 심어라. 사랑의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자녀는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운다. 자식에게만 올인하는 가족에겐 비극이 예고되어 있다. 부모가 대신 대가를 치르지 마라. 공부한다고 모든 의무를 면제해주지 말자. 부모 자식 간에도 홀로서기 훈련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가족 문제가 부모와 자식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자식도 부모에게 걸림돌이 안 되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건강한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다. 각자 잘 살기부터 배우고 실천하기 바란다. 나이 50이 다 되도록 결혼 안 한 여성이 있었다. 결혼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형을 아직 못 만난 건가요? 아니요,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남자도 자기 이상형이 있더라고요.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